자, 안녕하세요. 제이디운의 소방학 13번째 소화의 개념 이론으로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화는 많은 광범위한 이론이죠. 하지만 단편 영상이잖아요. 지금 20-30분 안으로 소화의 모든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소화하면은 연소를 한 다음에 연소가 된 다음에 이제 소화를 화재가 나지요. 연소가 되면 화재가 나고, 그죠? 화재가 나는데 여기서 폭발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불은 언젠가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화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연소가 되려면은 3요소, 4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가산, 점연, 1, 2, 3요소, 그 다음에 4요소. 가연물이 있어야 하고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하고 점화원이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가 인화점, 불 붙는 점이죠. 인화점. 그리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연소점이 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니까 연소점.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자, 그러면 소화는 연소에서 시작해서 이제 화재로 폭발로 해가지고 소화가 되는 과정인데 이게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겠죠. 이제 결과가 소화가 돼요.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개념.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지만 원인을 한번 찾아본 거죠. 자, 가연물을 제거시키면은 무슨 소화가 될까요? 제거 소화가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면 무슨 소화가 될까요? 질식 소화가 돼요. 어렵지 않죠? 점화원을 이제 이거 지울까요? 이쪽이 복잡하니까. 점화원을 차단하는 것을 냉각 소화라고 그래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억제 소화라고 해요. 억제 소화는 다른 말로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정촉매를 억제하니까 부촉매 소화가 억제 소화예요. 정촉매라는 것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하는 걸 정촉매라고 하죠. 순조롭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타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조금 했는데 아직 깔끔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제거 소화는 우리 시험에서요. 자격증 쪽이고 승진이고 임용이고 또 다른 소방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단시간에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키워드는 차단이에요. 차단. 즉 전기 스위치를 차단했다. 가스 밸브를 잠궜다. 차단했다. 가스 흐름을. 요게 키워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요. 이소룡이 아세요? 이소룡이. 옛날에 세계 무술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무술대회. 근데 키가 조그만한 중국의 홍콩에 이소룡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소룡이는 영화배우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32살인가 원인 모르게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버지가 만일 이소룡이를 모른다. 무술을 했든 안 했든 그러면 이민이 아니요. 세계적으로 이소룡이 모르는 40대 50대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최고의 그런 그 가수도 아니지만은 무술가로서 그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소룡을 암기법으로 하세요. 암기법으로. 이소룡이는 소림사 출신이거든요. 소림사. 그래서 격파 이소룡 이렇게 격파 이소룡. 요거는 두음법칙으로 용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소룡. 자, 그러면은 방금 뭘 차단한다고 했어요? 전기 스위치.
혹은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거. 요게 큰 개념인데 키워드인데 이렇게도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격리. 자, 여기서 A하고 B가 불났어요. 격리시켜 버려요. 이거 제거 소화예요. 파괴. 자, 불났는데 이쪽 문에서 이쪽 문으로 불이 옮겨가요. 이쪽 문을 파괴시켰어요. 그다음에 이동. 이쪽 물건 이쪽 물로 불 붙으려게 이동시켰어요. A하고 A하고 같은 말이죠. 격리도 맞고 이동도 같은 개념이에요. 소멸. 없애버려요. 그다음에 용량의 감소. 용을 용으로 할게요. 이소룡인데 용량의 감소.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탱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탱크가 17시 45. 탱크가 있으면은 이 안에는 불이 안 붙는다겠죠. 이 안에는. 왜요? 이 안에는 기체가 존재하지 않고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뜨거운 여기다 열을 가하면은요. 라이터 불이라든지 성냥개비를 하면은 유증기가 생성돼. 유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기체는 기름이 증발한 기체가 불에 탄다고 했죠. 액체는 타지 않는다는 걸 배웠잖아요. 휘발유는 타지 않는다. 휘발유에서 생성된 전기가 탄다. 그죠? 전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불덩이가 날아가지 않고 증발등기처럼 날아가지 않고 체류하면서 탄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불 붙었는데 불은 여기서 붙는 게 아니고 여기 액면에서 붙죠. 액면. 휘발유는 그래서 일석이조는 액면 연소예요. 액면에서 증발하면서 타니까 증발연소라고도 하고 액면연소라고도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름은 여기 액면에서만 타고 여기는 안 타잖아요. 액 속에는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빼버리면은 30분 탈 게 줄어들면은 5분 만에 탈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끊어버리죠. 그렇죠. 용량의 감소. 그래서 이제 용량의 감소인데 이걸 감량이라고도 합니다. 감량. 격파 이소룡 암기법에 마지막이 감량. 승진 시험에서 소방의 드레인이라고도 시험에 나온 적 있고 같은 말이에요. 용량의 감소, 감량, 드레인. 자, 그래서 제거 소화는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시험에서 95% 이상 커버됐어요. 자, 질식 소화 이거 지울까요? 그럼 질식 소화는 뭔가? 질식 소화는 산소가 공기 중에 21%가 있는데 액체를 기준으로 15% 이하가 되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불이 꺼지는 걸 질식소화라고 그래요. 그럼 질식소화는 액체를 기준이에요. 고체하고 기체는 다릅니다. 액체 기준 15% 이하 21% 산소에서 우리 현재는 20%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죠. 마셔가지고 이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우리 장기로 세포로 조직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산소를 마셔가지고 운반 사람도. 그래서 연소도 산소가 있어야지 조연성 가스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산소가 21%에서 21%에서는 잘 타는데 15% 이하가 되면 금방 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액체고 기체라면 기체 같으면은 10% 이하입니다. 이거 배웠죠? 기체는? 이 앞 시간에 마포발 배웠죠. 마포발. 메탄가스, 에탄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마포발 기준으로 해서 메탄은 MOC가 얼마였어요? MOC가 10%였죠. 그렇죠. 에탄은 10.5%였죠. 프로판이 10.5였죠. 부탄이 11.7이죠. 여기서 불 붙죠. 최소 산소 농도. 그죠? 그래서 기체는 10% 정도 잡아주면 되고요. 액체는 15% 잡아줍니다. 고체는요? 고체는 고체마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고체는 5%도 있고 3%도 있고 뭐 7%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촛불 같으면 17%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체는 시험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지만은 이제 기체라고 나왔을 때는 10% 잡아주면 됩니다. 자, 냉각수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한 30년 가까이 혼자서 소방을 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마온 차단이 왜 냉각인가? 이게 저마온 차단이 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깨우쳐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쉽게 제가 고민했던 거니까 쉽게 해볼게요. 왜 냉각소화가 저마온 차단인가? 다른 것은 쉬운데요. 자, 이불이 있어요. 이불이 여기도 이불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럼 이불이 이건 면이고요. 이건 모라는 이불이에요. 면은 코톤이고 모는 울이죠.
모는 600도에서 불이 붙고요. 면은 400도에서 불이 붙어요. 두 개의 이불을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자, 근데 불나면은 어떻게 꺼요? 이불을. 불나면은 뭐 새로운 이불이 있으면은 얘가 불 붙었어요. 면에 불 붙었어요. 400도 이상 되니까. 모는 600도 이상. 모는 울이고 동물의 털로 짠 천이고, 면은 코톤 식물로 짠 거죠. 목화 같은 걸로. 그러니까 불 붙고 불 붙었어. 그러면 여기에 또 한 채의 이불이 있으면 갖다 덮어버리면 무슨 수화가 돼요? 질식 수화가 되죠. 그죠? 산소를 차단했으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15%. 그죠? 그런데 이거를 물로 끄면은요, 호수로 끈다 합시다. 물로 끄면은 뭐가 돼요? 냉각수화가 돼요. 그걸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불이 붙었는데 이만큼 불 붙었어요. 이만큼.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불 붙었어요. 호수로 갖다 쏘니까 이만큼 젖었어요. 이만큼 젖은 부분이 꺼졌죠. 이만큼 열을 흡수했어요. 열 흡수가 뭐죠? 그게 냉각이에요. 냉각이. 그래서 냉각은 열 흡수로 생각하면 쉬워요. 열 흡수. 뿌린 만큼 열 흡수했죠. 그러면 계속 더 뿌려요. 호수로 뿌리니까 요만큼 열 흡수해서 냉각되고, 요만큼 열 흡수해서 냉각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만큼 열 흡수해서 냉각돼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에 탈 수 있는 점화 에너지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점화원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원이 다른 말로 점화 에너지 차단이 되는 거죠. 에너지 차단. 점화원 차단, 점화 에너지 차단 같은 말. 냉각수화는 열흡수 같은 개념.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뿌려버리면 이만큼 흡수하면은 점화 에너지 차단되죠. 더 뿌리면 이만큼 흡수되고. 그죠? 근데 왜 면 그리고 뭐 그렸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면은 식물성 섬유예요. 식물성 섬유는 400도 불 붙고, 동물성 섬유가 뭐죠? 양털로 짠 천이에요. 세계적으로 90%는. 동물성 섬유는 600도에서 불 붙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하나요? 우리는 시험에 나오면 동물성 섬유가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400도에서 불 붙고 600도 불 붙으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참고로 그래서 두 개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다음에 연쇄 반응이 억제 소화인데 부촉매 같은 말 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새싹이 돋아나는데, 새싹이 돋아나는데, 우리 잡초가 돋아나는 게 제초제 뿌릴 수 있죠? 정원에서 제초제 뿌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더 쉬운 소방학개론이죠. 쉽게 합니다. 자,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불길이 돋아나는, 불길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초제 뿌려버리니까 새싹이 돋아나는데, 제초제 뿌려보니까 죽어버리죠. 제초제가. 그럼 여기에 분말이나 할론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부촉매 효과가 있어요. 이걸 뿌려버리니까, 이건 밀가루 아니잖아요. 분말이 화학적인 가루잖아요. 할론은 탄소, 불소, 염소, 치소, 옥소 등 이렇게 여러 개의 가스가 섞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가 일반적으로 좋은 게 할론 소화약제, 백화점에 있는 것 등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초제 역할을 하는 거고, 새싹이 불길 역할이죠. 이게 억제죠. 그러면 이 세 개는 가연물, 점화원, 이 세 개. 제거소화, 이거 제거소화 1번이죠. 질식소화 2번, 산소공급원 차단. 냉각소화, 점화원 차단, 점화에너지 차단 3번. 요 세 개는 물리적 소화가 돼요. 물리적 소화. 물리적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고 소화가 되는 거죠. 차단, 격파, 이소룡 했으니까. 질식은 이불이 하나 불났는데 또 이불을 덮어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15% 이하로 차단되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히는 액체지만 일반적으로 15%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은 액체, 고체, 기체 이런 단어가 안 나오면 그냥 15%로 답을 하면 됩니다. 15% 이하로 하면 꺼지는 거예요. 질식이니까. 질식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질식에 죽었다, 그것은 목 졸라 죽었다가 아니고 목을 조르니까 산소 공급이 차단돼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냉각은 열흡수죠. 열흡수니까는 이제 아까 400도, 600도 되는 열이
300도, 200도, 100도 이렇게 낮춰져 가지고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흡수죠. 그래서 이거는 성질이 안 변했죠. 물리적 소화예요. 그런데 제초제 뿌려버렸다는 이거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 이거는 뭐예요? 성질이 변했죠. 제초제를 뿌려버리니까 분말이나 할로겐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으로서 불을 끄니까 이거는 화학적 소화라는 거. 화학적. 소방 임용에서는 억제 소화, 부촉매가 화학적 소화다가 10여 번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4개, 4대 소화 중에서 4개 중에서 이 하나가 화학적 소화고 3개는 물리적 소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남았으니까 이제 소화는 우리 그 냉각 소화 있죠? 냉각 소화. 여기서 하나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할게요. 자, 이불에 불이 났으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조금 오해되는 부분을 이해할게요. 불 났으면은 이제 우리 그 물을 갖다 뿌리면 이만큼 젖으면 냉각되고 이만큼 젖으면 냉각되고 열흡수해 가지고 요게 키워드예요. 열흡수해 가지고 불이 꺼지잖아요. 꺼지면은 이제 이게 열흡수했으니까 냉각수화인데 이게 수증기로 변하죠. 수증기로 변해서 이렇게 이제 기체는 눈에 안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주전자에 물 끓여서 눈에 보이는 김이에요. 수증기 아니고요. 그래서 수증기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여기 산소가 있었잖아요. 주위에 O2를 차단을 해요. 차단, 그죠? 차단되죠? 이 가연물 이쪽을 차단하죠. 수증기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로 뿌리는 것은 이게 물이잖아요. 물, 상온의 물 20도의 물로 뿌려가지고 몇백 도 되는 이불을 껐을 때 그러면 주소화가 냉각이 되는 거예요. 부차적 소화는 이렇게 그 부소화죠. 부소화인데 시험에는 부차적 나와요. 그거는 질식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차적은 질식소화도 된다는 거. 질식소화. 이 정도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소화의 개념 이론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4대 소화 했는데 그러면 이제 희석 소화도 있고요. 유화 소화부터 할까요? 유화 소화도 있고요. 희석 소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진 소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복 소화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4개, 5, 6, 7, 8개. 4개를 더 해볼까요? 유화 소화라는 조건은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첫 번째, 물보다 무거운 비수용성 유류라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자, 물보다 무거운 물에 섞이지 않는 유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석유류는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1석유류 1아가, 아세톤 가솔린, 2등경, 등유, 경유, 3석유류, 3중쿨, 제3국의 중동의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기름, 4기실. 암기법이에요. 1석유류, 2석유류.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아가, 1베이비, 아세톤 가솔린, 2등병이 아닌 2등경, 3중쿨, 4기실. 그러면 얘들은 물보다 가벼워요. 근데 얘들은 물보다 일반적으로 무거워요. 물론 중유가 물보다 가벼운 중유도 있고 무거운 중유도 있어요. 휘발유도요. 가솔린이 휘발유잖아요. 휘발유도 왜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가 인하점이 되는가? 왜 이렇게 폭이 넓은가? 휘발유도 보통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잖아요. 저희 주유소에 가면 그렇듯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보다 무거운 것은 3석유류, 4석유류예요. 그럼 얘들이 싼 거죠. 순수하지 못하고 이물질, 잡것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세톤은 손톱 지우는 거고요. 가솔린은 승용차에 들어가는 거고, 등유는 가정집 보일러에 들어가고, 경유는 디젤이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중유는 디젤 기관 같은데, 그리고 큰 목욕탕 같은데 기름에 들어가고, 크레오소트는 타류로 끈적끈적한 기름이고, 기어류는 기계유, 기계 속에 들어가고, 실린다류는 실린다 속에 들어가고, 이런 기름들이 있죠. 용어 해설 잠깐 설명했어요. 이런 게 이제 해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삼석유, 사소유가 중유, 쿠레오소토, 기호류실이나 일반적으로 무거워요. 그러면 이런 기름이죠. 그려볼게요. 여기에 무거운, 물보다 무거운 중유가 있다 합시다. 중유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삼중쿨. 그럼 중유는 물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물에 안 섞여요. 비수용성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은 여기서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거죠. 불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내에서는 물분을 뿌릴 수가 있어요. 배관 설치해서 실내. 하지만 실외에는 배관 설치가 안 되죠. 하늘에 포로 꺼야 해요. 포를 갖다 쏴버려요. 이 포가 1분 정도면 깨져버리죠. 소멸되죠. 그럼 물로 변하죠. 물 분무도 100%가 원료가 물이고요. 포는 90% 이상이 물이에요. 거기에 계면활성제 추가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포든 물 분무든 물이 이렇게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떠버려요. 기름 위에. 왜요? 보세요. 물보다 무거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물보다 무거운 기름, 그러니까 물이 기름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뜨면은 이 부분이 물층이죠. 물층. 그리고 이 부분이 기름층이죠. 기름층. 그러면 액면에서만 불이 나잖아요. 항상 이 액 속에서는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유화소화냐? 그러면 이 막이 형성되죠. 이 막이 유타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유화 효과 혹은 에멀션 효과라고 해요. 에멀션 효과. 즉 에멀션 효과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지 않는 비수용성의 효과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유화 효과.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에멀션 효과. 자, 그럼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게 혼동이 돼요. 물보다 무거운 물무, 비수용성 유류, 중유, 물보다 무거운 중유, 예를 들어서 물론 가벼운 중유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보다 무거우니까 중유가 밑에 깔아앉고 물이 뜬다. 여기까지 하고 중유는 비수용성이다. 아세톤은 수용성이지만 중유는 비수용성이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들어가는 기름, 동네 목욕탕에 디젤 기관에 들어가는 기름, 무거울 중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유화소화 끝났고 희석소화 들어갑니다. 희석소화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체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고체는 산에서 이렇게 그 나무를 벌목하면 나무가루가 생기죠. 나무가루는 특수 가연물인데 10m 삼성부터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근데 산에서 나무가루가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생기는데 여기에 담배 피다가 작업하는 아저씨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그 아저씨는 소방 공부 안 해도 알아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발로 꺼요. 껐는데 불이 좀 너무 붙어서 발이 안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방 공부 안 한 아저씨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의 IQ가 평균 IQ가 106이잖아요. 세계 최고잖아요. 모래를 산에 가면 모래가 많죠. 모래는 돌가루잖아요. 그죠? 떠가지고 모래를 쪼르르하니 뿌려버려요. 불 붙는데. 자, 여기가 불이 이렇게 붙었으면은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모래를 가지고 도르륵하니 위에서 덮어버려요. 쪼르륵하니. 그게 희석소화예요. 모래로 섞어버렸다고 해서 희석소화예요. 고체는. 그러면 모래를 가지고 푹 하고 위에서 이렇게 푹 가서 떠서 이렇게 모래 덩어리를 갖다 끄면 질식소화가 되죠. 그죠? 모래를 쪼르륵 뿌리면은 희석소화가 돼요. 아까 유화소화도 마찬가지예요. 유화층을 형성해서 유화소화하지 결과는 질식이잖아요. 원인을 물어봐요. 소방에서는 원인이 유화층을 형성했으니까 에멀션 효과를 가졌으니까 유화 효과를, 그래서 유화소화하고 결과는 질식이죠. 희석소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질식이지만 이렇게 뿌리면은 희석소화가 돼요. 액체는 탱크가에서 소주 공장이 불났어요. 액체는. 그러면 소주는 60도 이상이 위험물이라는 거예요. 소주는 희석이 돼요. 물하고 섞여요. 수용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소주 공장에 이게 요게 에탄올이 이제 주정을 말하죠. 주정이 뭐죠? 주정이 이제 그 식용 알코올이죠. 식용 알코올. 그래서 식용 알코올 많이 먹으면 에탄올 보이라고 그랬죠. 주정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럼 여기는 이게 이제 에탄올의 60% 이상이 위험물이잖아요. 이걸 껐어요. 어떻게 꺼요? 물 갖다 이제 붓죠. 물 갖다 부으면은 60%가 50% 되고 섞이니까 수용성이니까 40% 되고 30% 되고 20% 되면은 불이 꺼져 버려요. 요게 액체의 희석소화에 예를 든 거예요. 요 고체의 희석소화는
벌목하는 거 예를 들고 액체는 소주 공장에 불 났을 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20% 이하로 들어가면은 불이 꺼져 버리죠. 소주가 몇 프로예요? 17%, 18%막 그렇죠? 불 안 붙어요. 60% 이상이 돼야 위험물이지만은 우리 위험물법에서 알코올은 그죠? 에탄올이 식용 알코올, 메탄올이 공업용 알코올이죠. 그죠? 식용이 식도가 동그라니까 에탄올이 식용이라겠죠. 공업용 알코올은 사각이죠. 이런 깡통 속에 양철통 속에 들어가니까 공업용. 그래서 메탄올이죠. 메탄올. 미음자가 되니까 요거 연상하고 식용 알코올은 식도 생각하고 이음자는 식도 생각하면 되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에탄올보다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요건 11도에서 불 붙고요. 인하점이 얘는 13도 정도에서 2도 차이가 나요. 불 붙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요. 기체의식소화는 뭐냐? 기체의식소화는 이거예요. CO2를 생각해. CO2. CO2는 이런 전기실 같은데 전기실에 21% 산소가 있었잖아요. 불 안 났을 때는. 그러면 CO2를 뿌려가지고 이제 15% 이하로 낮춰주면은 일반적으로 꺼지는 건 질식소화거든요. 하지만은 CO2가 이렇게 끄지 않고요. 여기에서 배관에서 이렇게 해서 15% 이하로 낮춰서 끄면은 질식소화인데 호수릴 있죠. 호수릴. 니아까 같은데 여기에 바퀴 달린 거에 호수로 가서 쥐쥐쥐 하고 쌌어요. 이게 고장 나가지고요. 싸면은 희석됐죠. 그죠? 그러면 희석소화가 돼요. 기체 희석소화. 그래서 CO2는 희석소화로 해서 끌 수도 있고요. 지식소화로 해서 끌 수도 있는 거죠. 이동용 호수릴 이런 거 이제 대형 소화기를 말해요. 가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끄면은 희석소화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방진소화 들어갈게요. 방진소화는 우리 3종 분말 소화약제가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죠. 복도마다 있고 사무실마다 있고 10평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은 그거 30저 소화기를 갖춰야 하니까 방진소화기를 들면은요. 방진소화는 상종 분말 소화약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3종. 3종이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A급, B급, C급, 일반화재, 유료화재, 전기화재 이렇게 끌 수 있는 거 복도에 있는 거 한 3만 원 하는 거. 그러면 이 안에는 가루가 들어있죠. 어떤 가루예요? 제1인산암모늄, 암모늄 혹은 인산암모늄이라 하죠. 제1자 생략해가지고 이거는 다몽색이죠. 다몽색이 분홍색, 황색 비슷해요. 그렇죠? 이걸 뿌리면은 이제 불났어요. 불났는데 이걸 뿌리면은 이제 가루가 나가죠. 가루가 나가면은 이 가루가 제1산은 가루가 열을 받아요. 열 받아서 여기에서 열분해가 생성되죠. 그럼 여기에 메타인산이 생성돼요. 메타인산은 HPO3 화학식이 수소 하나 인 O3 이렇게 돼요. 요게 방진 작용을 해요. 그럼 방진 작용이라는 것은 뭔가? 방진 작용은 무염연소까지 방어한다는 거예요. 무염연소가 이제 불시연소죠. 불시연소까지. 그래서 방진소화라는 것은 이제 누가 논문을 썼던 발표를 했던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가지고 발표한 이론이에요. 제 인산암모늄이 뿌리면 여기에 메타인산이라는 기체가 나온다. 메타인산이 방진작용한다. 방진작용은 우리 복귀에서 잔진연소를 방어하는 거예요. 잔진연소를 방어하는 걸 방진이라고 해요. 잔진연소는 무염연소, 불시연소.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30초 이내에 꺼져야 우리 방염에서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한 그 기본법 제12조에 있는 잔진, 방염에 대해서 잔진연소라는 게 나와요.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피복소화라는 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피복소화는 공기 중에 습기도 있고 공기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습기가 우리 자연발화 배웠죠. AQTM 이거 생각납니까? 이 앞에 배웠던 거. 에어리가 클수록 퀀티티 발열량이 클수록 T 템퍼러치 온도가 클수록 M 모수 습기가 클수록 자연발화 잘 된다겠죠. 방지 방법은 더 적게 하고 에어리어 적게 하고 퀀티티 적게 하고 템퍼러치 적게 하고 모수 적게 하고 그죠? 면적 적게 하고 비표 면적 발열량 적게 하고 온도 적게 하고 습기 적게 하고 그 습기는 주위의 습기를 적게 해야죠. 주위의 습기 물체의 습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습기가 있으면 열 전달이 잘 되니까 그죠? 적게 하는 게 자연발화 방지법이죠. 그 원리예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맑은 물은 전기도 안 통해요. 잡것 이물질이 있어야 전기도 통하고,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지, 그죠? 너무 순수하면은 영양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듯이 피복수화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왔지만은 피복수화라는 게 있거든요. 피복수화는 공기 중에 습기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면 불이 안 붙어요. 습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습기는 기체예요. 습한 기체, 그죠? 그래서 피복수화는 말로만 할게요. 피복수화는 공기 중에, 공기를 가지고 불이 붙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으니까 습기가 하나도 없다. 하나라는 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야 쉬워져요. 하나도 없다. 그럼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어야 불을 붙는다. 우리 기계도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가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소화의 개념 이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